급변하는 주식시장처럼 또 한 번 변화된 순위로 탑7을 기다리는 순위판. 오, 이 4등이 있어. 5등 내가 정확하게 맞추잖아. 형 5등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 처음으로 파란색에 이래서 아, 그러네요? 제만 와, 바뀌었네. 처음이다. 처음. 기분 좋겠다, 진짜. 아니 그렇게 좋진 않아 5등이라. 처음으로 제가 지금 가장 높은 등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실전 투자처럼 할 거예요. 그냥 제 색깔대로. 난 안 보여. 네, 7등이야. 안 봐도 뭐 벌써 1등 뻔하지 올라갔어. 저번에 딱 빠이빠이 할 때 2등이었다가 딱 오니까 6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2등입니다. 점수 어때요? 너무 차이 났어. 빨간색은 4단계가 떨어지는 거니까 6등이가 깜짝 놀랐죠. 야, 김보현. 우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냥 상한. 형 6등이었잖아요. 점수가 많은 사람이 표진돼 있었어 그래. 아 그런가? 아, 현준이가 많이 올라갔네. 아, 저 한 등밖에 안 올라갔어요. 저 어디까지 된 건가? 요번에 실전 그것까지 됐나 보네. 다 된 거겠죠? 뭐 지금까지 평가. 에이, 실전. 모의 투자가 2주차로 들어서던 합숙 당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더 트레이더, 지금부터 실전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션에서는 1등을 하는 게 다른 미션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모의 투자는 실전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듬은 거구나. 운영 규칙, 그걸 좀 몸에 배라고. 실전 투자는 기분 좋아요. 기다렸던 미션이고 다른 미션들 같은 경우는 순위에 대한 그런 욕심은 사실 별로 없었었어요. 모의 투자도 그렇고 실전 투자는 상위권에 좀 랭킹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기간은 총 8주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1인당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좀 익숙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큰 돈은 아니거든요. 2천만 원이. 그래서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전 투자를 할 때 지켜야 될 운용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모의 투자 종목과 같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500억을 미달한다든가 종가가 1,000원을 하회하는 종목은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상 한 종목은 최대 25%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돈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15% 손실이 날 경우에는 로스컷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서 멘토와 협의 후 재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는 있습니다. 로스컷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의 투자 같은 경우 현준 씨는 4억 7천을 다 한 종목에 넣었거든요. 나 1등 아니면 꼴등 하겠다 이런 거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이건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누나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투자를 시작해 주십시오. 트레이더로서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될 미션. 도전자들에겐 자존심이 걸린 상황. 이쯤에서 다 샀어요? 인생 뭐 있어? 선반이지? 네 종목? 딱 네 종목. 아우, 이제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는 말리 오르면 처분하고 다른 걸로 올려 털라고 하는 거고 보성 파악쪽도 한 2달 정도 듣고 가면 그 안에 한번 반기문 올 때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차보 혜택은 더 버티다가 안 됐다 싶으면 순절로 뭐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실전 투자 미션 시작과 동시에 2천만 원 모두 4종목에 쏟아부은 송재혁. 네, 잘 됐어요. 실전 투자 3주차에 진행된 오성진 멘토의 중간 점검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수익률 별로 안 좋네. 예. 지금 지수가 이 기간 동안 한 5% 이상 올랐는데 네. 부진의 원인이 뭐예요? 어제하고 그저께 장세가 좀 약간 흔들렸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사놓고
봤어요. 로타리 치러 나갔다 와 보니까 쭉 빠져가고 일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컸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플러스였었는데 결론은 제가 못해서 그렇지 뭐. 본인은 하루 동안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종목 선정 같은 데서 종목 선정도 그렇고 회전 매매도 그렇고 일단 약정을 얼마 정도 한 것 같아요? 1억은 최소 넘지 않았을까. 매도만 9천만 원. 그럼 또 매수했을 거잖아요. 네. 거의 2억 가까이 했어요. 2억 가까이. 네. 그럼 수수료만 해도 얼마가 나왔을까요? 매매한 거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잘못 골랐고 매매도 잘못 골랐고 이중고에 지금 현재 빠져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종목을 고른 철학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골랐어요? 만약에 뭐 3년이나 5년 폐쇄율 뮤추얼 펀드 같은 거 했으면 저도 이제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좀 다른 항목을 가지고 봤을 텐데 약간 이거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너무 좀 편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산 종목들이요. 네. 다 적자 기업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네. 대우증권하고 기산텔레콤은 플러스인데 네. 한빛소프트 YD 온라인 또 적자야. 주식을 산다고 하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갖고 사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핵심인데 네. 다 적자 기업만 사놨어요. 이걸 또 두 달 안에 또 승부를 내자니 이게 또 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사이에 무슨 종목이 올라간 것 같아요?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화장품주하고 네. 증권주하고 네. 중국 관련 쪽 그쪽이 가장 많이 좀 근데 왜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그걸 갖다 언제 매매했느냐? 3주 차에 매매해갖고 그걸 갖고 다 깨진 거야. 예. 굳이 매매를 많이 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은 접는 게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네. 적자 기업이 턴어라운드에서 흑자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네. 특히 고객들한테 네. 이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데 돈을 벌지도 못한 회사를 사라고 추천한다는 것은 트레이더의 양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실적이 운 좋게 2달 사이에 좋은 것도 있고 네. 좀 나중에 2달 후에도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맞추는 거는 저희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에요. 네. 애널리스트 영역이고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걸 사놓고 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면은 2달 사이에 2달 후에 수익이 나면은 저한테는 이제 이 순위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근데 2달이든 네. 한 달이든 일주일 하든 네. 똑같아요. 철학은. 그게 착각인 것 같아.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서 적자를 기업 갖고 턴어라운드를 노린다는 거는 난 착각인 것 같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자 기업 매매가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매매 회전율이 전체 우리 참여자 중에 2등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만 안 날렸어도 나는 마이너스는 아니다, 최소한. 세 번째는 주도주를 아까 잘 알고 있었는데 증권주, 화장품, 바이오 이런 헬스케어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메인트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알았으면 진작 좀 실행을 하지. 왜 뒤늦게 막차에 탔냐 이게 지금 페인의 핵심 원인인 것 같아요. 약간 압박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욕심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좀 하면 되는데 철학을 본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철학대로 해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대규모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반전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뭐 멘토링 받고도 오늘 내내 고민 좀 해봤는데 순위보다는 다음에 또 떨어지더라도 그냥 철학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하려고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포인트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종목 6개를 거의 바꾸지 않고 소신 있게 간다. 이건 좀 높이 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매 회전율도 별로도 안 돼. 제일 최저거든요. 소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니까 실현 손익이 210만 원, 평가 손익이 270만 원. 균형 있게 그러니까 장기 종목 들고 가고 중간중간 매매한 것도 수익을 쌓여가고 있는 아주 좋은 포트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좌 운용 능력은 좀 높이 사고 싶어요. 종목을 고르는 선정 기준이 뭐예요?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점수를 많이 줬고요. 저가 이제 투자 원칙이 비싼 건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소형주더라 하더라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나름대로. 다행히 이번 장이 이제 그런 게 잘 맞아떨어져서 성과가 난 것 같아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좀 캐시언 마크예요. 왜 그러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시기세가 난 종목이 딱 두 가지잖아요. 웰크론이 그 기여를 해줬고, 그다음 두 번째가 SNC 엔진그룹 155만 원 평가이가 합쳤을 경우에 그렇게 기여해줬으니까 두 개 빼면은 사실 나머지는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불행하게도 두 종목이
웰크론 적자 기업이고요. 사실 웰크론도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품이지 실질적인 성과 나오는 거 빵이고요. 전 테마 일회성 테마라고 봅니다. 이 웰크론이라는 회사가 뭐 화장품 진출한다는 거는 거품이라고 봐요 저는. 성과가 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분석을 해보면 저는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해왔던 화장품 회사들도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많은데 인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SNC 그룹? 그건 이익이 반토막 난 기업이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게 장기로 가져가는데 5기업이 적자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이 3개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소소하더라고. 저 같으면 이 종목들 보면은 별로 맡기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는 사실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회사들 같으면 대기업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업황이랑 청산 가치를 따졌을 때 PBR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놀랐어요. 펀더멘탈 주식 없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을까. 사실 다행히 2개가 해서 면피가 된 거거든요. 사실 면피가 됐다고 봐요. 이 2개 빼고 나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럼 나머지 종목을 봤을 때 그걸 갖다가 그 노력을, 철학을 좀 더 다른 데로 입히면 더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좀 더 PBR만 보지 말고 메인스트림을 선정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익의 성장과 매출의 성장, 그것이 배당의 증가로 가는 그런 로직을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업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너무 스몰캡 위주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동의는 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그러한 기업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실전 투자 미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자칭 단타 전문가 윤현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하고 그저께 코스닥 마이너스 장중에 5%까지 갔잖아요. 제가 수익 제일 많이 낸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25%밖에 못 들어가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좀 아쉬웠어요. 평가를 해보면 매매를 부진장했어요. 그죠? 부진장했어요. 그죠? 그렇죠. 회전율 1000% 한 거 맞아요. 매도만 한 게 1억 1231만 원 했어요. 매도만. 그 매수 매도 합치면. 근데 실현 이익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익적인 것만 확실해요. 2억 약정을 해서 17만 6천을 벌었어요. 거래세로는 30만 원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수익 실현을 시켰으면은 아마 그 장고가 장난 아니게 될 거예요.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거래를 통해 한 실현 수익이 사실 많았는데 이틀 전하고 어저께 코스닥 급락장 오면서 거기서 손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실익 없는 매매를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도전자는 있어요. 이 매매를 했을 때 실익이 많이 났어요. 난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야. 왜냐면 선수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 기술이고 나름대로 체득화된 그거잖아요. 난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걸 잘했으면. 근데 참여자 중에서 별로 돋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한 사람이 더 많이 벌었어. 종목을 그래도 내가 쭉 다 해보니까 적자 기업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보다는 이익이 좋아지는 쪽에서 매매하더라고. 난 그건 좀 높이 사주고 싶어요.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잖아요. 그게 주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골든브릿지 증권이라고 중소형증권사 하고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키움증권하고 골든브릿지 증권으로도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그 정도 믿었으면 더 사야지. 골든브릿지를 갖고 있었으면 더 시세가 났을 거고. 그죠? 키움증권도 더 시세가 났을 건데. 그건 왜냐면 자기의 분석과 믿음에 자기를 못 믿은 거지. 왜? 기술적 분석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손절한 이유는 아무리 이 주식이 좋아도 더 좋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은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 커머스에 모든 게 묻혀가는데 빼고 생각해 보자고. 빼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ACD는 왜 샀어요? ACD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이에요. 화장품 원료 중에서도. 화장품 좋게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밸류에이션 한 따져봤어요? 아니요. 밸류에이션은 50배 될걸요? 다른 주식 화장품 대상주 중에서
대부분 40배, 50배 하죠. 그리고 이번 장은 어느 거나 매매해도 실현이익은 예. 이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장이에요. 이 실현이익은 별로 안 좋아요. 매매 효과 지금 1등을 했는데 뭐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예. 효과 별로 없어, 솔직히. 근데 이걸 갖다가 메인스트림의 종목에 가서 만약에 이걸 했다. 예. 난 대박 났어. 그 실력으로 그걸 갖다 메인스트림에 가 있어서 계속 예. 매매를 했다? 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은 과도한 매매가 실현으로 되는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 흑전 이익 기업을 좀 더 이익 규모가 큰 쪽으로 좀 옮기면 입맛을 매일매일 쪼달지 않고 이게 길게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은 존경한다니까. 그렇지만 그게 나름대로 이 철학과 나름대로 이 소신을 좀 더 묻어가시면 예.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턴어라운드 기업 위주로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조금 더 저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야, 꼭 이래 보는 것 같다, 이래. 아니, 보현이하고 1등을 몇 번 해가지고 실전에서 요 매매해서 잡아야 돼. 아, 견제 받죠. 아, 견제 받는 느낌 있죠. 계속 이제 실투 금액 얼마냐 막 물어보시고 얼마 버느냐 되게 자주 물어보세요. 현재 순위하고 오늘 이제부터 있을 미션 합쳐서 탈락자가 이제 한 명 나올 겁니다. 내가 얼마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불안해갖고 축 처진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항상 뭐 미션은 항상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순위도 또 걸려 있으니까 좀 부담은 됐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합숙 때 미션을 주고 벌써 3주가 지났네요. 그동안 잘 하셨나요? 벌써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이라는 게 급변하고 주가가 또 급변하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전 투자는 수급으로 뻘떡뻘떡 움직이는 것들 빨리 가는 걸로 잡아야 되는데 가치는 좀 인정을 안 받거든요. 그런 트라우마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베스트 트레이더들이 나타난다 하니까 시장이 좀 놀랐어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는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단기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 주식 성과가 가장 높게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가 발생하게 될 미션. 올 하반기 유망 종목을 세일즈하라. 전문적인 자료 분석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미션. 상민이 형 1등 하려고 지금 아예 저 준비하는 거. 야, 나 꼴찌야.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해. 대단한데? 야, 질 수 없다. 저 경각심 생긴 거지. 좀 놔둬, 공부하게. 아, 말 그렇게 많다가 말 안 하니까 또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심사 오늘 도와주실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안타증권 PB센터에서 전문 PB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박세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 하는 국내 최고의 주식 자문 평가단. 일종의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저희한테 종목을 세일즈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석력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들도 공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PT이기 때문에 스피치 능력부터 전달하는 논리력, 질의응답하는 부분까지도 평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1위인 김보현 씨가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 외우지 못하니까 3번부터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참가자 이재형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계좌에서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이런 종목은 추천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걸 뽑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호텔 신라, 강원랜드, LG전자.
이 세 종목을 제가 복잡하게 분석을 안 합니다. 차트도 잘 안 보고 저는 펀은 전혀 안 봅니다. 보는 게 매출액을 보고 영업이익률, PBR, 배당률. 그러니까 이 세 개 종목 호텔신라, 강원랜드, LG전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계속 상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배당은 좀 적습니다. 이게 0.38%. 호텔신라는 배당으로 이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여기가 최근에 현대산업개발하고 공동으로 합작 법인을 세워서 서울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합작 법인을 좀 만들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면세 쪽에 좀 강세가 있는 업체가 보통은 플러스 1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위를 항상 가지게 되는데 합작 법인을 만들 때 이건 똑같이 50대 50으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호텔신라가 살을 걸고 이거는 따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CEO 그 사람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승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가 성장성을 많이 부각받으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보면은 2012년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근데 성장은 안 했는데 주가는 지금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간 거니까 밸류가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북밸류가 전혀 못 따라가니까.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북밸류 갖고 접근하면은 좀 틀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앞을 보다 보면은 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배당률이 2.8%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로 접근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점점 지금 종합 리조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재평가를 받을 거고 52주 신고가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자신 있게 지금 매수를 해도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강원랜드가 지금 레저세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네. 2년 전에 레저세 때문에 급 나간 적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륜, 경마, 경정 이런 건 다 레저세가 도입이 됐거든요. 언젠간 분명히 도입을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종목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매출의 10%니까. 매출의 10%. 이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의 10%인데 나중에 이게 종합 레저가 됐을 때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있는데 매출액의 10% 저는 껌값이라고 좀 봅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좀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지표를 몇 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혹시 그 지표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회사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보는 거고 PBR 부분도 40배, 50배 되면은 전 겁이 나서 아마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회사의 성장성은 어떤 식으로? 지표 없습니다. 지표 없습니다. 차트도 안 보는 게 차트를 보면은 강원랜드 투자 못 합니다. 개인들은. 꼭지인데 나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더 앞으로 갈 종목이면 이 차트에 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 매매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성적인 부분에 기인한 게 많아요. 지표들을 잘 안 보시고 차트를 안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좋은 모멘텀들 기반으로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점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멘토님께서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영이 형도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종목 선정을 되게 잘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주관적인 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살을 걸고 이거는 따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CEO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실생활에서 오는 자신감인데 삼성 스마트폰보다는 LG 스마트폰이 실제 써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감동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 부분은 모의 투자도 있고 실전 투자가 있는데 거기서 제 수익률 보면은 그게 뒷받침됩니다. 재영이 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멘텀 가지고 정보 매매 뭐 이런 것
딱 자기 스타일대로 딜 하셨던 것 같고 내 투자 방식 뭐 건들지 마라.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거는 좀 빼고 정성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종목들이 좋았어요, 처음에.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뉴스만으로 좋은 포장지들을 얼마든지 씌울 수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게 보이는 부분들. 사실상 전적으로 좀 감에 의존한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고맙습니다. 네.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유동성 장세에 맞물려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 대봉 LS, 제일모직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여기 이 안에서 발표하는 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체로 이제 증권주가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 전망이 보이고요. 계속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동안 이제 증권주가 계속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동양종금증권이나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를 성공적으로 했고요. 홈트레이딩 개편 부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선정되어서 그 부분에 강한 장점을 줄 수 있고요. 현재 추정치로 나온 부분은 영업이익이 한 360억, 당기 수익이 한 270억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1, 4분기 발표되고 나서는 또 이제 또 2,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료 이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의 대봉 LS를 갖고 왔는데 이게 요즘 화장품 제조업체가 많이 올랐다가 내추럴 인덱스 때문에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단순 악재이기 때문에 그 악재를 다음 주 정도에 벗어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봉 LS를 좋게 보시는 게 결국에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시 5월 달에는 살아나는 흐름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갖고 너무 가파르지 않지만은 꾸준히 올라가는 정도. 워낙 지표가 좋습니다. 시가총액도 1,700억 정도 되고요. 업종 대비 PER도 32 정도 되는데 PBR도 2.29배 그리고 ROE 9에서 10% 정도. 그래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갖고 3년간 보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나 당기순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 같은 이제 실적이 크게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2년 주기를 맞아갖고 크게도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어갖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모직을 갖고 왔습니다. 솔직히 뭐 시가총액이나 뭐 PER이나 PBR 이런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해 갖고 접근한 것이 중요하다고 봐갖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이건희 회장부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물상과 합병 가능성도 계속 제기가 계속 되어 있고요. 또 삼성 또한 다른 먹거리를 찾기 위한 활로로서 이제 제일모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주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재용 씨 지분율이 53%라서 후계 구도 완성을 위해서 이재용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으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 지금 무조건 지배구조 이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장님이 서거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급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단기로서 저는 악재로 생각하고요. 실적 뭐 영업이 2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거의 25조 정도 되는 거니까 PR로 따면 100배거든요, 이게. 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물론 뭐 성장성 그런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표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차피 지분율이 지금 이재용 씨로 뭉쳐져 있으니까 바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가 적당하다. 어차피 이제 삼성이라는 게 옛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했을 때도 뭐 적당해갖고 다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 시청자가 사도 안전하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 가는 것보다 지배구조로 가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수긍도 하고 본인한테 만족한 질문이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귀에 좀 잘 안 들어왔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임팩트가 좀 없었나? 반갑습니다. 더 트레이더 참가자 이상민입니다. 저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본적인 투자 그런 가치를 머릿속에 넣고선 종목을 훑어봤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좀 안전하면서도 성장성과 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내 친구한테 이래서 이 종목이 좋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정을 한 거는 웰비스라는 종목과 코스맥스 그리고 코웨이 이 세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웰비스는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입니다. 친환경 유아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그것 좀 테스트용으로 한번 보내봐라. 그런 이슈가 한번 뉴스에도 나왔고요. 이거에 반영이 안 됐을 때도 재무는 안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었고 중국 사회과학원은 정부의 산화 제한 정책 완화로 해서 5년 동안 8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정치입니다. 작년에 25%에서 30% 성장을 했고 5년 안에 8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측이 됐고 15년 안에는 아동복 시장이 24조 커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적으로 보면 ROE는 13년 마이너스 2%, 14년 플러스 2%,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고 지금 PBR은 13년도 0.42, 14년도 0.49. 차트가 턴어라운드 하듯이 재무제표도 턴어라운드 하고 그래서 웰비스라는 종목을 지인 혹은 제 실계좌에도 한 몇 달 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저 되게 의문이 웰비스에 있어요. 보령이나 아가방 이런 것도 뭐 상한가 맞았다가 하한가 맞았다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뉴스 하나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주식이 아닌지를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전에 이거는 저평가된 재무가 턴어라운드 되고 하는 기업이에요. 차트로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사고 싶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실계좌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제 본 계좌에.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와 괜찮다. 그러면 얘는 좋아지던 애가 완전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코웨이가 중국 시장 ODM으로 공기청정기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황사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차도 많이 늘어났고 중국에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강에서 저수지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코웨이는 정수기 그리고 청정기 그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는 렌탈 사업이잖아요. 항상 지속적으로 관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시장성만 점유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라는 이 종목은 제가 성장성과 성장률을 보고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조자 개발 생산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든가 내추럴 엔터텍처럼요. 뭐 그런 이슈로 해서 거기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의 그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미샤, 더페이샵 등 여러 곳에 납품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코스맥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3년 27억, 14년 170억, 15년 250억. 또한 광저우 2공장을 만들면서 생산 능력이 800만에서 1억 정도는 더 늘어날 거로. 이게 저는 5월 달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앞으로 지인한테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적금든다 생각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또한 저희 여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았습니다. 여자는 화장을 안 하다 화장한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걸 못 본답니다. 근데 일본은 90%가 화장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70%가 화장을 해요. 중국은 10%가량,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대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일 꼴찌가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저는 지금 이슈가 돼서 중국이지 저는 인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큰 이슈는 안 돼도 아마 성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큰 테마는 잘 잡은 것 같고요. 근데 그 큰 테마 내에서 세부 조정이 약간 필요한데 그 세부 조정 면에서 조금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나누자면은 2등 테마들 아니면은 약간 이제 작은 종목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좀 미약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일단 모멘텀하고 제 투자 스타일은 차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주식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가는 계속 상장 이후 신고가를 찍어가고 있으며 매출하고 이런 성장성 지표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바로 한류를 좋아합니다. 한류.
음원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걸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려면 플레이어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꼭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하이 대비해서 이런 부서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 관련해서 앱 개발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로엔의 자리매김은 업계에 확실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파일을 땡겨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원 관련 매출이 한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중국인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소스는 유튜브라든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있으면 오히려 매출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오르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기대감까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 현준 씨가 말한 기대감 때문에 엄청 폭등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 음원 수익의 증가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아 있고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현재 경쟁사들이 하나씩 주도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멜론 플레이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파일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제가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렇게 말한 거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핵심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 종목 좋은데 왜 사야지?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은데 네. 여기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재무적으로 고평가인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고평가인지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재무적으로 만약 보신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저는 애초에 추천을 드릴 때 재무적으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저는 제시해 드릴 수 없고 바텀업과 탑다운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나오지 않았었죠. 차트적인 분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 말 듣고 떠올랐는데요. 예. 현준 씨는 지금 차티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시청자들은 차티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훈련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 어느 선에서 손절을 나가야 되고. 그럼 저희가 차트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을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 예. 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손절 라인이? 차트에 모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주식이 뭐 왕도가 없는데 골고루 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차트만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 받아도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을 왜 추천했냐? 바로 닭고기 인상에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치킨을 더 적게 먹는다, 더 많이 먹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먹었던 그 추세 그대로 먹습니다.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컨설팅 회사랑 협력을 맺고 중국에 이제 치킨을 다 자기가 챙기겠다고 이와 관련된 사업, 부서 등을 다 만들면서 실적마저 뒷받침되어 주니까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관련된 TV 속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실체가 없는데 뭐뭐 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림은 지금 상태로만으로도 주가는 오를 거라고 저는 추천드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에서까지 지금 컨설팅 업체가 지금 사업을 잘해가지고 되게 되면은 더 플러스 알파를 지금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육개 가격이 왜 올랐어요? 그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았으니까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공급이 떨어져서 올라갔습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그 실적 호조세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녀석이 젊긴 젊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려운 사람들 모셔다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걸 묻고 싶었어요.
작년 12월 10일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AI가 발병을 했죠. 전 세계 육계 공급의 30%가량을 미국산 육계가 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발병돼서 전 세계 육계 공급에 쇼크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종계라고 해서 1년에 2번 6월하고 12월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는데 그게 작년 12월, 올해 6월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금 쇼테이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쇼테이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닭고기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는 것 자체 그 뉴스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 인상 자체에 말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을 지금 타이트하게 만든 요인이 만약에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영업 실적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할 때 제 논리를 말했을 뿐이지 그 세부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 종목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추천할 종목이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방송 외에 할인 사람은 절대 안 사요. 왜 사 이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차트리스트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몰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딱 이걸 하나 전문가로서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는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생방송 미션입니다. 머니레버 슬리프라고 아침 방송이에요. 긴장이 많이 좀 되긴 했죠. 설레기도 했던 것 같고. 잠 잘 잤어요? 못 잤지. 그걸 너무 수영이 같습니다. 저 있어. 내가 최고 괜찮았다. 바로 스튜디오 들어가실게요.